얼마예요? 아스팔트 위로 끝없이 펼쳐진 검은 강물, 밤의 고속도로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신비로운 통로처럼 보였습니다. 그 위를 강철의 심장과 뜨거운 피를 가진 거대한 트럭들이 마치 정해진 운명의 궤도를 따르는 별들처럼 쉼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저 멀리 희미한 성운처럼 아스라이 멀어지고 나면 오직 헤드라이트가 가르는 한 줄기 빛과 밤하늘의 희미한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스산한 바람소리와 거대한 엔진이 토해내는 규칙적인 저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차창한 좁고 흔들리는 운전석은 그들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고독한 섬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이 숙명인 그들,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있어 고속도로 중간중간 자리한 휴게소는 단순한 생리현상 해결이나 잠시 눈을 붙이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였고 망망대해의 작은 항구였으며 잠시나마 고독한 항해를 멈추고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정박지였습니다. 수많은 휴게소 중에서도 경기도 외곽, 특별히 눈에 띄는 표지판 하나 없이 그저 만남 휴게소라는 소박한 이름을 가진 그곳은 유독 밤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트럭들의 불빛으로 붐볐습니다. 휴게소 건물은 지어진 지 오래된 듯 군데군데 낡고 빛바랜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나 화려한 편의시설 대신 닳고 다른 벤치 몇 개와 자판기 몇 대가 전부인 어찌 보면 초라하기까지 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어떤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휴게소 한쪽 구석에서 밤새도록 희미하지만 따스한 불빛을 밝히고 있는 작은 간이식당 민선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민선회는 정식 상호라기보다는 기사들이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한 애칭에 가까웠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허름한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67개 남짓한 테이블이 전부인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빛바랜 풍경사진 몇 점과 누가 붙여놓았는지 모를 안전운전 표어가 삐뚤게 걸려 있었습니다. 주방이라고 해봐야 카운터를 겸한 작은 조리 공간이 전부였고 그곳에서 식당의 주인이자 유일한 종업원인 민서 씨가 늘 서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40 후반에서 50 초반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정확한 나이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법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유난히 희고 깨끗하게 관리된 조리복과 앞치마,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세상에 지친 기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음식들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 집된장으로 구수하게 끓여낸 된장찌개, 때로는 제철 나물로 소박하게 무쳐낸 서너 가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민선의 국밥 한 그릇에는 지친 몸을 녹이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어머니의 손맛을 느꼈고 또 어떤 기사는 고향의 맛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음식을 만드는 민서 씨의 정성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의 앞에는 식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늘 서너 명 이상의 기사들이 줄을 서거나 테이블에 앉아 묵묵히 국밥 가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서 씨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리고 그녀가 말없이 건네는 위로 속에서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잊고 고된 삶의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민서 씨. 오늘 새벽에 설이 내린 것 좀 봐. 길이 어찌나 미끄럽던지 황천길 구경하고 오는 줄 알았네. 쉰을 훌쩍 넘긴 베테랑 박 기사가 너털웃음을 치며 들어서면 민서 씨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나와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박 기사님. 길이 얼면 더 신경 쓰이시죠. 얼른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박 기사는 투박한 손으로 물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으며 허허, 그래도 민서 씨 얼굴 보니 살 것 같네. 여기 국밥 특으로 하나 말아줘요. 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길 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아내와 다 큰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서 씨 앞에서는 그런 약한 소리도 가끔 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아들 봤어요. 어제 병원에서 나왔는데 어찌나 예쁜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맨날 밖에 나와 있으니 아빠 노릇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김 기사가 휴대폰 속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수줍게 웃을 때면 민서 씨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복덩이가 태어났네요. 김 기사님, 얼마나 예뻐요. 걱정 마세요.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기도 다 알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랄 테니 힘내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에 김 기사 역시 고된 운전의 피로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밤낮 없이 핸들을 잡았지만 가끔은 이 길이 너무 멀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민서 씨는 찾아오는 모든 기사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자식 걱정, 때로는 부부 싸움 이야기, 때로는 도로 위에서 겪었던 아찔한 사고 이야기까지. 그녀는 어떤 이야기든 편견 없이 들어주었고 결코 함부로 충고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그의 감정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힘드시겠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와 같은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건네는 민서 씨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삶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 외딴 휴게소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녀에게 가족은 있는지, 그녀는 이 식당을 운영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기사들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으려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민서 씨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날씨 이야기나 다른 손님의 안부를 묻는 식으로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혹시 큰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쳐 온 것이 아닐까 추측했고, 또 어떤 이들은 말 못할 사연을 가진 채 세상과 등지고 숨어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사실은 숨겨진 재력가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있다는 엉뚱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들은 대부분 악의 없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누구도 진지하게 그 소문의 진위를 파헤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주는 따뜻한 위안과 변함없는 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든 민선에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안식처였고, 그녀는 그 안식처를 지키는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민서 씨의 잔잔한 미소 뒤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슬픔의 흔적이자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의 기억이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씩 그녀는 늦은 밤 홀로 식당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혹은 설거지를 하다가 말고 흐르는 물에 자신의 눈물을 씻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난히 젊고 혈기왕성해 보이는 기사가 찾아와 자신의 꿈이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아득한 슬픔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주방으로 들어가거나 핑계를 대고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슬픔은 철저히 그녀 자신만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슬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봐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곧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일이 될까봐 망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간직한 비밀은 너무나 무겁고 아픈 것이어서 그녀는 그것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쌓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기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희석시키고 그들의 작은 기쁨 속에서 희미한 위안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야기로 덮으려 해도 그 근원적인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녀의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민서 씨가 만남 휴게소에 자리를 잡은 지도 어느덧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 동안 수많은 트럭들이 휴게소를 스쳐 지나갔고 수많은 기사들이 민선의 식당에서 국밥 그릇을 비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서 씨는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묵묵히 지켜보며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기 시작하던 무렵 민선의 식당에 조금은 낯선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20서너쯤 되어 보이는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 이제 막 화물 운전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신참 기사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른 베테랑 기사들처럼 시끌벅적하게 인사를 건네거나 스스럼 없이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고개도 들지 않고 허검지겁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듯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민서 씨는 그런 지훈의 모습에서 유독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서툰 몸짓 하나하나, 세상을 향해 조심스럽게 내딛는 발걸음,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이제는 희미해진 아들의 얼굴과 함께 그녀가 애써 외면해왔던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혹은 나이가 들어 감상적으로 변한 탓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기사들이 그녀의 식당을 거쳐갔고 그들 역시 저마다의 사연과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 역시 그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식당을 찾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민서 씨의 마음속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지훈이 다른 기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혹시 아들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저렇게 외롭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지훈이 운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힘없이 한숨을 내쉴 때면 그녀는 아들도 저런 고충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끔씩 지훈이 무심코 짓는 해맑은 미소나 혹은 어떤 일에 집중할 때 보이는 진지한 표정 속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황급히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민서 씨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늘 지훈에게 머물렀습니다. 그가 혹시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운전은 위험하지 않은지 그녀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걱정했습니다. 지훈 씨, 오늘은 반찬 좀 더 줄 테니 많이 먹어요. 젊은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감기 조심하고. 밤 운전은 특히 더 위험해요. 졸리면 꼭 휴게소 들러서 쉬었다 가고. 그녀의 관심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따뜻했고 지훈 역시 그런 민서 씨의 호의를 어색해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도망치듯 식당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민서 씨가 건네는 말에 짧게 대답하기도 했고 다른 기사들의 대화를 곁에서 잠자코 듣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민선의 식당이라는 작은 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의 마음은 지훈을 향한 염려와 관심이 깊어질수록 더욱 복잡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에게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녀에게 위안인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꼭 저 모습이었을 아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벅차오르다가도 결코 돌아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를 통해 아들을 보려는 자신의 이기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때로는 지훈이 겪는 어려움이나 실수가 마치 자신의 아들이 겪었던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움을 넘어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아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내가 그때 아들의 꿈을 말렸더라면 하는 수없이 되풀이했던 후회가 다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며 끊임없이 과거의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지훈을 향한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에 드리워진 슬픔의 그림자는 이전보다 더욱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곧 닥쳐올 운명적인 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화물 운전대를 잡게 된 데에는 나름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훈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작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남은 것은 약간의 퇴직금과 홀로 남겨진 아내, 그리고 아직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들만은 번듯하게 대학에 보내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도리이자 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훈 역시 처음에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며 대학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한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에 더 끌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화물 운송업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운전면허를 따고 인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성인인데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죠. 대학은 나중에라도 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어머니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와 한숨 소리는 매번 지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티낸다. 고생길이 훤하다는 주변의 수군거림도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고 스스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달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험 없는 신참 기사에게 좋은 일감이 돌아올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운송을 도맡아야 했고 그마저도 죗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베테랑 기사들의 텃세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의 서툰 운전 실력이나 경험 부족을 사사건건 트집 잡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을 따라갔다가
좁은 시골길에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진흙탕에 트럭 바퀴가 빠져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상하차 시간을 맞추지 못해 화주에게 온갖 핀잔을 듣고 운송비를 깎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씩 밤샘 운전을 하고 나면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정신은 몽롱해져 아찔한 순간을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이 길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회의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어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친구분에게도 면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젊은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는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민선의 식당은 그런 지훈에게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를 얕잡아 보거나 훈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는 언제나 따뜻한 밥과 함께 조용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민서 씨 앞에서만큼은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대신 천천히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박 기사 같은 베테랑이 지훈에게 툭툭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이, 신참. 오늘은 어디까지 갔다 오는 길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려. 박 기사님, 예. 오늘은 강원도까지 좀 다녀왔습니다. 쯧쯧. 처음엔 다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전이 최고요.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박 기사의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서툰 후배를 향한 일말의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기사 역시 가끔 지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 씨, 혹시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식사나 할래요? 저기 시내에 싸고 맛있는 기사식당 하나 아는데. 아, 예, 김 기사님. 근데 제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다음에 꼭 같이 가요. 혼자 밥 먹으면 맛없잖아요. 김 기사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혹은 자신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후배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은 그런 관심들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고 괜한 동정을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서 씨의 마음속에서 지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볼 때마다 아들 준우를 떠올렸고 준우에게 미처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지훈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지훈을 아들의 대용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과연 지훈을 위한 일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밤의 정적 속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아들의 사진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쑥스럽게 웃던 모습,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장난치던 모습,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낡은 트럭 앞에서 희망에 부풀어 있던 마지막 모습까지. 사진 속 아들은 영원히 그 시간에 멈춰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아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내 아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꼭 지훈이 같은 모습이었을까? 너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렇게 길 위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 그녀는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아들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왜 더 귀 기울여 주지 못했을까? 왜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된 길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으며 그녀의 마음을 좀먹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지훈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피곤해 지친 얼굴로 꾸벅꾸벅 졸 때, 혹은 마른 기침을 콜록거릴 때,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이불 속에 눕히고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피곤하면 조금이라도 눈 좀 붙여요라고 말하거나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민서 씨의 미묘한 변화를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 요즘 무슨 걱정거리 있어?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여 박 기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박 기사님.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민서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김 기사 역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장님이 유독 그 신참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딱해 보이긴 하지만. 민서 씨는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더욱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슬픔의 댐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거센 비바람과 함께 찾아올 운명의 밤을 향해 위태로운 전주곡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깊어져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더욱 길고 어두워졌고 휴게소를 찾는 트럭들의 불빛은 빗줄기 속에서 위태롭게 번져나갔습니다. 민서 씨는 창밖으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유독 지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늦도록 식당 문을 닫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깊어져 달력은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오래전에 짙은 어둠에 잠겼고 세찬 겨울비가 쉴 새 없이 휴게소의 아스팔트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음산한 휘파람처럼 창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은 평소의 활기를 잃고 텅 비어 있었으며 간간히 빗줄기 속을 뚫고 들어서는 트럭들도 서둘러 주차를 마치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민선의 식당 안 낡은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손님 몇몇도 궂은 날씨 탓인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식당 안에는 민서 씨 홀로 남아 빗소리와 함께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닦은 테이블을 마른 행주로 다시 한번 닦아내고 가지런히 정돈된 의자들을 괜스레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자꾸만 창밖에 쏟아지는 비와 어둠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걸까? 벌써 시간이 꽤 늦었는데. 민서 씨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처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지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 오늘은 좀 먼 곳까지 가야 해서 늦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라며 쑥스럽게 웃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냥 평소처럼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초행길은 아닐까, 어린 것이 겁도 없이 또 무리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주방으로 들어가 남은 설거지거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문득 십수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던가. 아니, 비는 아니었지만 유난히 어둡고 바람이 많이 불었던 밤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 준우가 첫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향하던 밤. 엄마, 나 진짜 멋진 트럭 기사가 돼서 호강시켜 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며 현관문을 나서던 아들의 들뜬 목소리. 그것이 그녀가 들었던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불길한 생각하지 말자. 지훈이는 준우가 아니잖아. 민서 씨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안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온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멈추고 다시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을 응시하며 지훈의 트럭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의 다른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끄고 문을 닫았고 이제 민선의 식당의 불빛만이 빗속에서 외로운 등대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휴게소 주차장으로 거칠게 미끄러지듯 들어서는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지훈의 트럭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트럭의 움직임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제대로 주차 라인에 맞추지도 못한 채 거의 급정거하듯 멈춰 선 트럭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민서 씨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질 생각도 못한 채 서둘러 식당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트럭 운전석 문이 세차게 열리고 비틀거리며 내리는 인형은 분명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창백하다 못해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와 충격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몇 걸음 옮기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지훈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서 씨는 다급하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닿은 지훈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 씨를 발견하고는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만난 것처럼 와락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된 말도 잊지 못하고 그저 숨막히는 신음소리만 토해냈습니다. 하하 사사장님, 저 죽는 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민서 씨는 지훈을 부축하여 간신히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의자에 앉히고 마른 수건을 가져와 그의 젖은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훈의 손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 씨.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천천히 숨 쉬어봐요. 민서 씨는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지훈은 가까스로 거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식당 안에는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지훈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 조금 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순간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빗길에 갑자기 차가 제멋대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꺾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중앙분리대가 바로 눈앞에 하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어졌고 말하는 동안에도 그의 몸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그는 마치 그 순간을 다시 겪고 있는 것처럼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기도 했고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간신히 핸들을 틀어서 갓길 쪽으로 쿵 하고 받고 멈췄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맴돌아요. 타이어 터지는 소리, 쇠 긁히는 소리,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는 겨우 말을 마치고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의 극심한 공포와 함께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오히려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운전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데 이걸 계속해야 하는 건지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그때 그냥 가버렸으면 이런 고통은 안 겪어도 됐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는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아빠도 없이 나 하나 보고 사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불효만 저지르는 건지,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인가 봐요. 그의 절규는 텅 빈 식당 안을 가득 메우며 듣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고의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세상과 홀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젊은 영혼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지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민서 씨의 눈에서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절규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물은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훈의 슬픔에 대한 공감을 넘어
자신의 깊은 상처와 포개지며 터져나오는 10수년 동안 억눌러 왔던 그녀 자신의 슬픔이었습니다. 준우야, 내 아들 너도 이렇게 무서웠니? 이렇게 힘들었니?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떨리는 어깨 위로 10수년 전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들의 이루지 못한 꿈, 허망하게 꺾여버린 젊음, 그리고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등을 토닥이던 손길을 멈추고 자신의 얼굴을 감싸쥔 채 함께 흐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식당 안에는 두 사람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이 그 작은 공간 안에 응축된 듯 무겁고 처연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먼저 울음을 그친 것은 민서 씨였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태롭고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을 수 없다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절망의 끝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젊은 영혼에게 자신의 아픈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지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손. 민서 씨는 늘 앞치마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작고 네모난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제는 가장자리마저 닳아버린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년이 세상의 모든 빛을 머금은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오래된 윙바디 트럭 앞이었고 소년의 눈빛에는 꿈을 향한 설렘과 젊음에 치기 어린 자신감이 넘실거렸습니다. 그 얼굴은 놀랍도록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는 지훈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지훈 씨, 이 아이 보여요? 울음에 지쳐 멍하니 앉아있던 지훈은 민서 씨가 내민 작은 사진에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얼굴, 앳된 모습이었지만 웃는 인매나 선한 눈매, 심지어 살짝 뻗친 머리카락까지 마치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세요? 지훈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사장님의 숨겨둔 동생일까? 아니면 먼 친척? 하지만 사진 속 소년을 바라보는 민서 씨의 눈빛은 단순한 가족이나 친척을 대하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너무나 깊은 슬픔과 애틋함,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전부였던 아들 강준우. 아들이라는 말에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서 씨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강준우. 그 이름은 지훈이 이 휴게소에서 몇 번인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이 근처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그때 트럭 운전기사를 꿈꾸던 젊은 청년 하나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그 이야기가. 준우는 어릴 때부터 트럭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했어요. 장난감도 온통 트럭 모형뿐이었고 길 가다가 큰 화물차만 보면 넋을 잃고 쳐다보곤 했죠.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느라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도 어찌나 밝고 건강하게 자라줬는지 그의 웃음소리 하나면 세상 시름을 다 잊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민서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잠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다시 슬픔으로 얼룩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부터 따겠다고 어찌나 성화였는지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정말 살아있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기쁨에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 사진도 중고 트럭을 한 대 구해서는 자기 첫 차라고 얼마나 좋아하며 찍었는지 몰라요. 이걸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죽인 채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회고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첫 운행을 하루 앞둔 날 밤이었어요. 친구들하고 미리 축하 파티를 한다고 나갔는데 새벽녘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라고 병원으로 빨리 와보셔야겠다고. 민서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날의 악몽을 다시 겪고 있는 듯 두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말만 귓가에 맴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세상이 완전히. 민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이제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더욱 격렬하고 처절했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민서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도 그녀의 깊은 슬픔을 위로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눈물을 참지 못한 채 그녀와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식당 안을 가득 메웠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도 어느새 약해져 있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깊은 한숨과 함께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정말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세상을 원망하고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나 자신을 저주하면서 폐인처럼 지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건
아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라고.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길 위에서 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휴게소에 식당을 열게 된 거예요. 매일같이 이 길을 오가는 트럭 기사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어쩌면 그들 속에서 내 아들 준우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독과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기사님들 보면 꼭 내 아들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젊고 희망에 찬 기사님들 보면 우리 준우도 살아 있었다면 저랬을까 싶어서 또 가슴이 미어졌어요. 특히 지훈 씨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우리 준우가 환생해서 돌아온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닮아서. 민서 씨는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닌 복잡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매일 국밥을 끓이고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어쩌면 저에게는 아들을 추모하는 방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위안을 주면서 사실은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깊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들 속에서 아들을 찾는 내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내 아들은 여기 없고 당신들만 있는 거냐고.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지우는 다시 한번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야 민서 씨의 그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관심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얼마나 절절하고 아픈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사고의 공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따위는 그녀가 짊어지고 온 슬픔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민서 씨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떨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비밀을 마침내 내려놓은 후련함과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존재를 만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밝아왔고 밤새 내리던 비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식당 창문으로 새벽에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민서 씨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니,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민서 씨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낡고 허름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안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또 다른 의미의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 씨와 지훈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민서 씨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민서 씨 역시 지훈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훈에게 아들 준우의 어린 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때로는 지훈의 서툰 운전 실력에 대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훈 역시 민서 씨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일상사를 좀 더 편안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민서 씨의 비밀은 지훈을 통해 다른 단골 기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박 기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담배만 태우더니 그 어린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평소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였지만 속정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연배의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민서 씨의 슬픔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김 기사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쩐지 사장님 눈빛이 항상 슬퍼 보이더라니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으셨구나. 우리 아들 보면 얼마나 아들 생각이 나셨을까. 그는 이제 갓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소문은 휴게소를 오가는 다른 기사들에게도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민선의 사장님 아들이 예전에 사고로 죽었다더라 정도의 이야기였지만 점차 그녀가 왜 이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지, 왜 그토록 기사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덧붙여졌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기사들은 하나같이 숙연해졌고 민서 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전과는 다른 존경과 연민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진 후 만남 휴게소의 풍경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선의 식당은 여전히 밤늦도록 불을 밝혔고 트럭 기사들은 변함없이 그곳을 찾아와 허기를 달래고 고단한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고독과 피로를 잠시 내려놓는 개인적인 쉼터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조용히 연대하는 하나의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민서 씨가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친절한 식당 주인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알았고 그녀가 베푸는 온정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민서 씨에게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고향에서 막 따온 사과인데 맛 좀 보세요. 비타민C가 피로 해소에 그만이래요. 지우는 이제 스스럼 없이 민서 씨를 챙겼고 장거리 운행에서 돌아올 때면 꼭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작은 먹거리들을 사오곤 했습니다. 민서 씨, 오늘따라 허리가 더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거운 건 저희한테 시키세요. 괜히 몸 축내지 마시고 박 기사는 예의 그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식자재를 나르거나 무거운 물통을 옮기는 일은 이제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행동으로 그녀를 돕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아기 100일 때 찍은 사진 좀 더 보여드릴까요? 사장님이 예쁘다고 해주셔서 아내도 엄청 좋아했어요. 김 기사는 이제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민서 씨에게도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민서 씨를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는 또 다른 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변화가 민서 씨에게도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늘 주기만 했던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 익숙지 않았고 자신의 슬픔이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의 행동에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서툴지만 따뜻한 배려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보살핌을 받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외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 준우를 그리워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 보일 때면 지우는 말없이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고 박 기사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내밀었으며 김 기사는 아이의 재롱 영상을 보여주며 잠시나마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의 슬픔을 나누어 짊어졌고 그녀는 그들의 온기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지훈 역시 민서 씨와 휴게소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민서 씨의 따뜻한 지지와 다른 기사들의 조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신참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운전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도로 위에서의 돌발 상황에도 제법 능숙하게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서 이전에 드리워져 있던 깊은 불안과 고독의 그림자가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민서 씨에게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식당 일을 도왔고 그녀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으며 때로는 어머니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몸에 안 좋아요. 오늘은 제가 마무리할 테니 먼저 들어가세요. 라며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훈의 모습은 민서 씨에게 또 다른 기쁨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전보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 씨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좋은 분들을 만나 잘 지내고 있으며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안심하는 목소리에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이 길 위에서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선의 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길 위의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삶의 고단함과 애환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또한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혈연을 넘어선 끈끈한 유대감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서 씨의 아픈 비밀을 통해 역설적으로 서로에게 더욱 진실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또다시 계절이 바뀌고 밤하늘에는 여름의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만남 휴게소는 여느 때처럼 밤늦도록 오가는 트럭들의 불빛으로 밝았습니다. 민선의 식당의 영업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민서 씨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스라이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사연과 무게를 싣고 달리는 삶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들 준우 역시 별이 되어 저 불빛들 사이를 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다시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절망감에 휩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캔 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지우는 민서 씨 옆에 나란히 서서 그녀가 바라보던 밤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냥 별들이 예뻐서 보고 있었어. 민서 씨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은 유난히 별이 많네요. 꼭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아요. 지훈의 말에 민서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준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고 지훈이 건넨 따뜻한 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박 기사가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데 국밥 한 그릇 미리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여기 국밥 아니면 이제 다른 건 입에 맞지도 않아. 그럼요, 박 기사님. 내일 새벽에 따끈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안전 운전하시고요. 민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 슬픔 너머에는 깊은 평온함과 따뜻한 온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의 밤은 깊어갔지만 만남 휴게소의 민선의 식당 불빛은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길 위를 헤매는 고독한 영혼들을 위한 작은 등대였고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적인 연대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록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겠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오늘도 밤의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작지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